한국출란 아무나 쉽게 키우는 방법 8번째 영상. 30여 년간 한국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은 한국출란 등 난초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자생지에서 자라는 난초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쉽게 심는 것이 아니라 난초라는 식물의 입장에서 살기 좋게 심어주면 물만 줘도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쪽 뒤에 있는 난초들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10년 넘게 키우던 것들을 금년 5월 달에 처음으로 밖에 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 나무꾼을 아래지만 한낮에는 직사광선이 바로 쬐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도풍랑이랄지 난초 몇 개는 잎끝이 처음에는 탔어요. 강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안 타고 신화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난초는 큰 화분에 심는 게 키우기가 쉽다고 자생지 난초와 집에서 큰 화분에 기르는 난초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렸었는데요. 여기 난초들은 원래 이런 작은 화분, 이런 작은 화분에서 키우다가 큰 화분으로 바꿔 심은 것들도 있고요. 이 폭림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에 해남에서 생강근 2촉짜리를 캐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화분에 쭉 심고 베란다에서 키워서 아마 몇백 촉은 분주가 됐습니다. 여기 이 난초들은 작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던 것을 텃밭 옆에 땅에다 심어가지고 한 2년간 우리 자연의 적응 과정을 마친 다음 큰 화분에 지금 난석하고 상토를 혼합해서 심었거든요. 상토를 혼합해서 심었는데 서반사피는 3촉에서 3촉이 나왔네요. 많이 나와가지고 9촉에 비해서 잎이 약간 좀 가는데 더 성장하면은 비슷하게는 되겠습니다. 이 중합중투는 한 촉만 나왔고요. 네, 색화소심은 한 촉 잘 나왔습니다. 이 호도 너무 여러 촉이 나왔네요. 상토하고 혼합해서 심은 화분들은 이 화분 옆에서도 이렇게 풀도 자라고 고들빼기도 자라고 제비꽃도 자라고 까마종 하는데 난소에만 심은 화분이 제일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랍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심은 난초들은요, 얼만 줘도 병도 없이 안 죽고 잘 큽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화분에다가 난수건을 심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잘 죽죠. 이런 작은 낙서분을 심어서 키우는 것은 초보자들이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화분에 있는 난초를 털어서 속에 배양토는 뭘 사용하는지 어떻게 심고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난초 배양에 관한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싫어요가 많이 눌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난계에도 정치권처럼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바꾸기 싫어하는 이런 작은 화분에 난석에 심는 그런 배양법, 꼰대 문화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난초는 일반인이 키우기 아주 어려운 거, 가져오면 죽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은 키울 엄두도 못 내고 자기들끼리도 사고 팔 때 뒤통수를 많이 치죠. 그러다 보니
에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일반인들은 이 난을 키워볼 엄두도 못 내고 일반인들 새로운 에라인들이 늘어나야 수요도 늘 것인데 그런 에라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난값은 똥값으로 곤두박질 치고 난개는 수령에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 30년간은 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전만 에라인들이 싫어요를 꾹꾹 누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초 에라인들은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죠.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에란 생활에 들어와가지고 자, 소심이나 복륜부터 시작해서 키우면서 친미를 느끼고 배양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이 붙어야 고가의 명명품도 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전문 에라인들 상인들 이분들은 어떻게든 소심 복륜은 쳐다보지도 말고 고가의 난 똑똑한 놈 5개 10개만 난시를 집어넣고 키우면은 돈 번다. 그것만 키워라. 나머지는 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고 팔고 죽이고 그래서 다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에란들이 안 생기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밑바닥에 탄탄해야죠. 소심 복륜 3만부터 팔아가지고 일반인들이 키우는 배양부터 노하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야 점점 고가품도 사고 재미도 붙이고 뛰어들 건데 그러게 하지를 말아고 하니 무슨 단계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에란인들이 아니고 난 장살꾼들만 있는 거죠. 아이고 또 싫어요 푹푹 누르시네요. 게다가 제가 자생지 난초 이만큼 접은 화분에다가 이만큼 접은 화분에다가 천문성으로 뿌리들을 지표면에 넓게 밑으로 더 우겨놓죠. 자생지에서는 2m까지도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난초 그렇게 식성이 자라던 난초를 사람들이 가져와서 공기가 잘 통해야 되고 호흡 이런 이 좁은 화분에 뿌리를 밑으로 우겨놓죠. 우겨놓다 보니까 천문성 이 난초 뿌리는 공기와 접촉해야 되는데 흙으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화산석, 다공질 화산석이 안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보면은 무균주의래요. 그래서 나머지 자연에서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연하고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키우다 까딱하면 한 번 잘못하면은 다 죽이는 거죠. 사람이 식물이 큰데 최소한 간섭을 안 하고 스스로 자랄 수 있게 화분에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작은 화분에 심는 방법은 사람이 최소한 간섭을 안 하고 난초가 키울 수 있는 화분이 아니라 모든 걸 사람이 관리하려는 배양법입니다.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 필락에 심을 것이 아니라 식물, 난초가 살기 좋고 난초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심어야 사람의 관리를 최대한 않고도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심는 방법부터 바꿔야 돼요. 사실 지금 여기 이런 좁은 화분에 심고 이게 난석으로 화산석으로 심는 것은 일본서 들어온 배양법이죠. 일본은 집이 좁잖아요.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저도 일본 여행을 두세 번 갔는데요. 그 온천지 여행 갔다 그 동네 식당가 쪽으로 내려다가 정원이 하도 멋있어서 보는데 집들이 정말 작아요. 저는 성냥갑만 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작은데 정원들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재식으로. 근데 그런 집에서 난초를 심어다 보니까 많이 키우다 보니까 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은 그 남방 해양성 기후잖아요. 공기가 습합니다. 그래서 화산석 그런 데서 심어도 습도가 많이 조절이 되는데 한국은 대륙성 기후잖아요. 겨울에는 진짜 건조합니다. 거기에 여기다 심으니까 안 맞아요.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좁은 집에서 많이 키우던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남분이 작아졌습니다. 이건 사람 중심, 사람 욕심에 맞게 심는 것이고 난초에 맞게 심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도 넓은데 왜 저렇게 키우라고 할까요? 많이 키우려는 사람 욕심이고, 두 번째, 일본에서 키웠던 배양법을 최고로 칩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키운 난초 아니면
예전에는 안 샀어요. 난초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전문 배양장을 갖춘 에라인들은 그렇게 키워가지고 예쁘게도 키우고 전시회도 출품해야 하겠죠. 그런데 전문 배양장도 없고 그리고 관리해줄 시설도 없는 우리 일반 에라인들, 초보분들은 저렇게 심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못 맞춰져요. 일반 취미가들은 그런 시설도 없고 배양장도 없으면서 따라서 해요.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죽잖아요. 그런 배양장에서 키운 난초 사다가 딱 베란다 놓으면은 처음에는 예쁘게 보이다가 나중에 보면 비실비실. 겨우 6개월 못 가서 겨우 죽죠. 그리고 6개월을 넘긴다 해도 계속 비실비실 하다가 2년, 3년 못 넘기고 살아있던 게도 가서 보면은 삐득삐득 해가지고 그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 난개가 망한 것은 이런 배양법만 고집하고 난초 키우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물은 며칠에 한 번 주고 봄, 가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겨울에는 어떻게 주고 난실에 물컵 넣고 물을 부어서 얼마나 줄어들면 주고 화장품 위가 마르면 뒤집어 파봐서 어느 정도 말랐으면 주고 더 심한 사람은 물을 주고 남분을 절 위에 달아놨다가 2, 3일 지나서 마르면 다시 저울에 달아보고 무게가 얼마 나가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난주고 물주기 하나만도 이렇게 참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빌어주는 건 어땠겠어요? 농약, 병충해 방지한 것은 일반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따라서 난초를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방법들로 키워야 난초가 산다고 교육을 시켰어요. 자신들이 대단한 물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난초는 키우면 우리는 키울 수 없는 것, 키우면 죽는 것 해가지고 난초 키울 엄두를 안 내고 에란 인구는 줄어들었죠. 예전에 키우셨던 그 선배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돌아가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난실이 다 죽어서 그냥 난개를 떠나거나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난개가 침체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어요. 그게 본인들이 만든 거죠. 저는 한 30몇 년 전, 그때가 88년도 겨울에 친구 따라서 우리 무안 충달산 남쪽 기슭에 처음으로 체사를 가가지고 눈 속에 있는 한국 천막을 보고 반해서 지금까지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난초를 처음 키울 때부터 4층 베란다에서 가능하면 가장 큰 난 화분을 구해서 심고요. 물은 매일 줬습니다. 한여름에는 2번, 오후 2시경 베란다에서 햇빛이 넘어가면 분을 식혀주느라고 시원하게 한번 싹 주고요. 또 저녁에 한 번 더 시원하게 줬습니다. 겨울에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줬습니다. 그 당시에 난초 키우는 사람들 물을 그렇게 준다고 미쳤네, 다 죽이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째요? 지금은 막 여름에는 매일 한 번씩 물 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병도 없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신의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신의로 발령 나가지고 그때 신의가 난초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옛날에 유다선 나눔회 회원이고 지금은 신안 청사 나눔회 하고 있는 그 박영산 그분 집을 방문해가지고 아마 난 잡지가 거실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이만큼 몇 식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씩 가져다가 파출소에서 그냥 맨날 며칠 정독을 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섭독하고 또 그 당시에 난 카페들이 아주 활성화됐잖아요. 나중에는 뭐 남마을, 산마을, 삼나 별 카페에다가 개인 블로그까지 거기서 난초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별의별 비료 만드는 방법부터 농약 뭐 하는 것까지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와가지고 좀 겉멋이 들었죠, 겉멋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잔재주를 부리느라고
비료가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방지약은 어떻게 하고 물은 또 어떻게 주고 난석은 어떻게 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잔재주를 부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난이 이제 안 크고 이제 갈수록 베란다에서 죽어난 난도 많고 안 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서 캐다가 큰 화분에 심어놓고 물만 주면 잘 컸는데 별 영양제에다가 병충해 방지에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안 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초를 산에서 중국해갖고 와서 집에서 죽이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좀 별 볼 일 없는 거. 그때는 산에 난초가 많았어요. 뭐 산만 같으면은 한번 산에 가서 못 키우면은 이상할 정도로 산만 같은 것들 많았고 공룡 같은 거, 호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은 그냥 큰 화분에다가 그냥 모닥불에서 심어서 난초 다이 밑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놓고 그들도 보지도 않죠. 좋은 것만 위에 올려놓고 위에 물 주면은 밑에 있는 그 난초는 그 떨어진 물 받아먹고 살고. 그런데 위에 난들은 못 크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밑에 그렇게 놓은 것들은 관리도 않고 쳐다보지 않아도 잘만 살아요. 잘만. 제가 지금까지 지금 텃밭도 30년 하고 베란다도 화초도 심고 난초도 심고 하는데요. 물 자주 줘서 죽는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자주 주면 잘 커요. 장마철에 제일 잘 커요. 모든 식물들이 가물만 못 크잖아요. 단, 물 자주 줘서 죽는 것은 심기를 잘못하니까 물 줘갖고 화분 속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럽니다. 화분 속 환경만 좋게 심어놓고 물은 매일 줘도 괜찮습니다. 잘 큽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물론 특별하게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물 자주 줘서 죽는 식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난초는 다른 식물보다 제가 보면 더 강해요. 잡초를 뽑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죽습니다. 말라서. 난초요. 뽑아서 3일 놔두고 다시 심으면은 안 죽어요. 삽니다. 근데 난초를 약한 식물처럼 그렇게 하고 막 키우는데요. 그렇게 약한 식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초는 다른 초본 식물보다는 훨씬 강한 식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잡설은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은 이 화분 한번 엎어서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저씨 서론이 길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화분을 쏟아서 사용된 배양토와 난초 상태 등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